자, 온도에 관련된 내용 함께 볼게요. 예, 온도 관련 용어 해가지고 용어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자, 유효 온도, 작물이 생육이 가능한 온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범위의 온도를 말합니다. 최적 온도, 작물의 생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도,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온도를 말해요. 주간과 야간의 작물의 저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적산 온도,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이 끝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모두 합한 것, 이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열량이 딱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작물별로 이 적산 온도가 다 달라요. 이 적산 온도는 예를 들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0도예요.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은 10도였어요. 내일은 영상 10도예요. 내일은 15도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값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쭉 더해가지고 요 정도가 되어야 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온도가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물별 적산 온도라고 해가지고 이 품목별로 작물별로 적산 온도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벼는 3,500에서 4,500, 담배는 3,200에서 3,600, 메밀은 1,700에서 1,200, 조는 1,800에서 3,000, 추파명류는 1,700에서 2,300, 다 이렇게 좀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요거예요. 벼가 가장 높다. 작물별 적산 온도가. 메밀이 가장 낮다. 적산 온도가. 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상기간, 1년에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로 작물의 종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입니다. 1년에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 무상기간이라고 그래요. 열해,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말하며 고온해라고도 합니다. 고온해. 이러한 열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얘기를 해보면 굳이 그까지 쓸 그건 아닌데 내열성이 강한 작물을, 내열성이 좋은 작물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뜨거워서 이게 생기는 그거기 때문에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을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온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해가림 시설이나 어떤 이런 피복 등 피복 자재 같은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온을 상승을 좀 억제를 해준다든지, 시설 하우스 경우에는 어떤 환기 조치를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덥잖아요. 그래서 제식 밀도를 조금 낮춰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질소나 이런 것들을 좀 과용을 좀 피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은 이런 언어 영역적으로 맞히고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꼭 몇 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열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열사. 이제 단시간에 1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보통 하는데, 이 열애로 작물이 고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사. 그리고 이 외에도 최저 온도라든지 최고 온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최저 온도라는 것은 작물이 생육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하고, 최고 온도 그러면 작물이 생육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온도가 변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온은 온도의 차이에 의한 이 변온은 대체로 작물의 결실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고구마의 궤근 형성을 促진하고, 감자도 변온 환경에서 궤경이 잘 발달한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엄청 추운, 예를 들면 이런 변온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담배의 경우도 주야 변온 환경에서 개화가 촉진되고요. 맹류와 같은 작물의 경우는 밤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변온의 정도가 작아지는 환경에서 출수와 개화가 촉진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변온이 클 때 좋고, 어떤 애들은 변온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때 또 출수나 개화를 하고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죠. 품종들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낮의 기온이 높을수록 밤의 기온은 낮을수록 동화 물질의 축적이 최대가 된다. 그리고 낮의 기온이 높을수록
합성 물질의 전류는 촉진되고요. 밤에 기온이 낮을수록 호흡 소모는 적어집니다. 기본 메커니즘으로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자, 호온성, 혼행성 작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호온성 과수와 채소, 그리고 혼행성 과수와 채소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호온성 과수는요, 참외, 무화과, 감, 복숭아, 살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참 무감각한 복사리 이렇게 참 무감각한 복사리 참외, 무화과, 감, 복숭아, 살구요. 그리고 호언성 채소는요.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오수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토고 가서 고생하나 봐요. 그래서 토마토, 고추, 가지, 고구마, 생강, 오이, 수박, 호박 이거를 토고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혼행성 과수는요. 그 차가운 거를 시원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배, 사과, 자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배사자 이 친구들. 그리고 혼행성 채소요. 시금치, 상추, 완두, 무, 당근, 딸기,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배추, 잠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시상의 완두가 무당딸, 감자를 넣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을 하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그러겠죠. 근데 쌤이 지금 여기서 앞글자를 좀 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채소나 이 과수를 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기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2차 공부할 때도 이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봐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할 때. 그래서 시상의 완두가 무당땅 감자를 넣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하다 잠들었다. 이 마양파 양배는 2차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시원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추운 겨울 날씨가 지나고 뭐 3말 4초 정도 되면은 이제 텃밭 같은 거 좀 기르고 싶어 보는 이 초보들이 막 그 뭐 모종들도 막 조금씩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봄인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막 심어요. 근데 보통 집안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난방이 되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서는 노지 그러니까 마당의 텃밭이라든지 옥상에 뭐 이런 텃밭 이런 데서는 꽃샘추위로 다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잘 못 자라거나 또 심하면 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4월 초에도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견디는 애들이 특히 상추 같은 거 이런 친구들 토마토 이런 거 심었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토마토 같은 것들은 한 5월 초 정도 이렇게 모종으로 사가지고 날 좋을 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토마토 지금 호온성이잖아요. 그죠? 죽기 좋아요. 3말 4초 이럴 때 심으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이 재배학 이 3과목이 참 재밌는 게 공부를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해서도 뭐 점수를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전문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작물을 집에서 이렇게 좀 키워보신 분들은 확실히 유리해요. 찍어도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자 추나 나왔어요. 버널리제이션. 이 추나는 만약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풀을 때 보기에 추나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얘를 정답 확률을 70% 정도 잡고 문제를 읽어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친구예요. 당연히 별 쳐야 되고요. 뭐냐면요 작물의 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시기에 온도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나 내용을 쭉 다 정리를 해놨어요 쌤이. 자 먼저 저온 추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 뭐 영하의 날씨, 영하의 온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적인 저온이에요. 식물에게 상대적인 저온이요. 그래서 대체로 1에서 10도 정도의 저온에 의해서 춘화되는 식물 월년생 두해살이 작물 해가지고 딸기, 배추, 무, 맹류, 유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온 춘화를 하는 식물들은 딸이 배고프면 무를 먹유 이 친구들. 자 고온 춘화요. 이것도 고온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고온입니다. 그래서 고온 춘화 비교적 고온인 10도에서 30도 온도에서 춘화되는 식물 그래서 콩 같은 단일 식물이나 글라디올러스 상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글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콩글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자, 종자 춘화형이 있습니다. 종자가 물을 흡수하여 배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저온에 감응하는 식물. 그래서 완두, 봄올무, 보리, 추파맹류, 밀, 무, 배추, 잠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종자춘화형은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싸다고 한데 맞았나 보죠.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할게요. 완두가 봄에 보물무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추파맹류 밀밭에서 물을 베고 배추 잠들었다. 잠두.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녹식물 춘화형이요. 물체가 어느 정도 영양 생장을 한 다음에 저온을 받아야 생육상 전환이 일어나는 식물. 그래서 샐러리, 양파, 국화, 양배추, 당근, 히오스, 스토크, 브로콜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브로가 되었다. 그의 형제 히스브로, 히스브로 이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브로가 되었다. 기억하시고. 자, 찰춘화요. 이거는 이춘화라고도 하고 춘화 소거라고도 해요. 춘화 효과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온 처리 기간 후에 고온 건조, 산소 부족과 같은 이 불량 환경에 의하여 춘화 처리의 효과가 상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에서 저온 처리 직후에 35도 고온에 처리하면은 다시 탈춘화가 됩니다. 춘화 효과의 정착, 춘화 정도가 진전될수록 탈춘화하기가 어려우며 춘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정착되어 탈춘화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재춘화, 탈춘화 후에 다시 저온 처리하면 춘화 처리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재춘화죠. 그리고 화학적 춘화, 화학 물질에 의한 춘화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온 처리와 동일한 이런 춘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화의 감응 부위는요,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과목에서 감응 부위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춘화는 생장점이고요. 감응 부위가 일장은 성엽이에요. 성숙한 잎을 말하죠. 그리고 접붙이기 같은 것들은 형성층에 합니다. 그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자, 춘화 처리의 농업적 이용이요. 추파맹류의 춘파성화, 봄에 파종하고 꽃이 피는 것, 이걸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수량 증대할 수 있고요. 육종 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성 재배, 그리고 채종, 여기는 월도 채소가 아니라 월동 채소예요. 월동 채소요.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대파, 대파, 쪽파, 그 대파가 아니고요. 추파맹류를 이 춘화 처리를 통해 가지고 봄에 파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 또는 품종의 감정, 라이그레스류의 발화율에 따른 구분, 그리고 재배법의 개선 등 이런 거. 추파성, 추파맹류에 있어 춘화를 하지 않으면 출수할 수 없는 성질을 추파성이라고 합니다. 월동 작물을 봄에 파종하면 줄기와 잎은 무성하나 이삭은 나오지 않고 주저앉는 좌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쭉 나왔던 건데요. 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의 저온을 거치면서 화가 형성되는 현상은 답은 춘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기 중에 깔린 거 있었죠. 춘화작용은 처리기간과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온도 자극에 의해 화학 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 기간 둔 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 춘화 현상. 네. 그러니까 개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보면 간단합니다. 예. 작물 생육의 일정한 시기에 저온을 경과해야 개화가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예, 춘화예요. 춘화. 예. 그래서 춘화가 나오면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춘화가 보기에 깔렸다, 선택지에 깔렸다. 70% 정도의 무게감은 춘화가 답일 것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읽으세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